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제 1월 2일 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세제 부분, 세금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핵심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번 방향에서는 크게 5가지가 좀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 1년 연장하는 거 들어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추가로 지방의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지방 저가주택의 금액 기준 이걸 조금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거 담겨 있고, 네 번째는 주말부부 월세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인데요. 이걸 넣은 이유는 여기에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상속세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발표 자료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돼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고 있죠. 현재 기준은 올해 5월 9일까지, 이제 2025년 넘어왔으니까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다 일반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일몰 기한이 1년 더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년 더니까 2026년 5월 9일까지겠죠. 하지만 아직 이제 이게 방향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인데 그 시행령이 아직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향 발표했으니까 글쎄요. 현재 시국에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연장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종부세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방에 어떤 그 세금 중과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지방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 서울 수도권 해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종부세예요.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저가주택, 현재는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라면 그냥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것을 3억 이하를 4억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3억 이하가 아니라 4억 이하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집이 2개 이상이지만 집이 2개지만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 한 채 보유 시, 이때 금액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면 1주택과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 한 채, 그 한 채는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일 것, 현재 기준. 근데 이것을 4억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바뀌니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 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경기도 중에서 연천군하고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은 또 해당이 됩니다. 지방에 들어갑니다. 수도권이지만 특별한 곳이니까 이 3개 군은 지방 저가주택 인정되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확대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주택들이 있죠. 내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집을 살 때마다 이제 그 추가로 사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공시 가격이 내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때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집이든 뭐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중과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집을 살 때도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1억 이하 주택, 이것을 2억 이하로 더 올려주겠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전국 2억 이하가 아니고 지방만, 네.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만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만 해당되는 거니까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지역.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은 계속해서 1억 이하만 그 주택을 구입할 때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집을 살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거고, 중과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1억이 아닌 2억 이하까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까지 봤죠? 최초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한 거 1년 더 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지방저가주택 3억에서 4억 올려주는 거, 그리고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지방 같은 경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죠. 이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어디 아쉽게도 지방만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2억이고 서울, 경기, 인천은 계속해서 1억 이하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네요. 자, 이거는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에도 월세 낸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말부부는 뭐냐면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가지고 이 맞벌이 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 집에서 출퇴근하면 주거비가 적게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 배우자가 한 분은 서울의 직장이고 한 분은 부산의 직장이에요. 그럼 한 집에서 출퇴근 못 하잖아요. 따로 살아야죠. 어떻게? 주말부부. 평일에는 각자 일하다가 주말에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사는 주말부부가, 그러면 각각 월세를 주고 있다면, 서울도 월세 살고 있고 부산도 월세 살고, 자, 이 경우에 기존에는 어느 한 세대주만, 세대주만 세액공제 받으면 나머지 배우자는 세액공제 못 받았어요. 이거를 둘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둘 다 세액공제를,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물론 한도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이게 700인가 될 텐데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료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2025년 세법 개정안에, 그러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7월 달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개정안은 빠르면 올 말, 늦으면 다음 연도예요. 근데 빠르면 올 말이면 올해 월세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담 못 하는 거고 개정안 봐야 되니까. 근데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면, 물론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말부부는 혜택을 줘도 무방하잖아요.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건 뭐 여든 야든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제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이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 소득에 대해서 세금, 소득세 때문에 그렇죠. 소득세 때문에. 자, 기존에 부부가 각각 월세 받을 때 어느 한쪽만 세액공제 받는 거라면 이 집의 집주인
월세 주고 있는, 만약 이 소득을 숨기면 세금 안 내겠죠. 근데 둘 다 공제 받는다면 다 세액공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이 월세 받은 걸 세금 신고 안 해요. 소득 숨기려고. 근데 임차인은 세액공제 받아요. 그럼 세무서가 우리 집주인분, 당신 임차인은 지금 세액공제 받았는데 왜 당신은 월세 받은 거 세금 신고 안 했어요? 이게 될 거잖아요. 예. 소득을 숨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집주인분들이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소득을 숨기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굳이 이런 세액공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세월세 신고제 있잖아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사실 이것도 다 세금을 걷어가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물론 이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죠. 물론 그 유예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과태료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만 유예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가 쭉 이루어지게 되면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주민센터에. 그럼 어느 순간에 세무서에서 주민센터로 연락해가지고 그동안 신고되어 있는 거 데이터 좀 줘보세요 하고 딱 데이터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 세금 부과시키겠죠. 우리 홍길동 씨 왜 월세 지금 50만 원 받고 있는데 왜 세금 안 냈어요? 갑돌이 씨 40만 원 받고 있는데 왜 월세 안 냈어요? 다 부과시키겠죠. 그래서 더더욱 집주인분들이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소득을 숨기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기 아까우니까 많이 숨기시잖아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세금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밝혀지면 특히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방송했던 제가 방송 올렸던 건강보험료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까 세금은 안 무서운데 이 보험료 무서우셔가지고 많이 숨기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숨기기가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만 이거는 일석이조예요.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집주인의 소득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일석이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세법 개정안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 이거는 법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상속인데요. 상속. 자, 상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속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 증여세 부분 다 통과 안 됐다고. 이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여기서 이제 상속에서 뭔가 바뀐다면 아마도 지금 야당이 발의했던 일괄공제 현재 5억이 뭐 7억 5천이나 8억이나 9억이나 아마 8억 전후로 될 것 같고 배우자 공제 현재 5억인데 이것도 뭐 한 7억 5천 10억 그러니까 한 8억 9억 정도 요 선에서 좀 개정될 것 같다 바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속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실 부담이 큰 건 맞아요. 좀 세율이 세긴 하죠. 그래서 좀 개정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의 뭐 27년 전인가요?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기준이라 지금 기준에 맞게 바꿔야죠 사실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거 다 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 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걸 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뭘 넣냐면 유산취득세. 이거는 그저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속세 기준은 유산세예요. 근데 이거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유산세는 기준점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기준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겠다라는 게 유산세고 유산취득세는 돌아가신 분 말고 이거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 자 상속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내가 받는 만큼만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이게 차이가 큽니다.
당연히 세금은 후자, 그냥 받는 만큼만 내는 거, 유산취득세가 훨씬 세금은 적어요. 예. 주는 사람 기준, 돌아가신 분 기준이면 유산세면 세금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 확대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인적공제. 예. 여기는 지금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인데 그 나왔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5억까지 올리겠다 이거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물론 이게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언급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야당이 될지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속 부분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서 이미 다 그려진 거 보면 쉽지 않은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받은 만큼만 내는 게 맞잖아요. 예.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라이브 했던 그 주제 관련 또는 그 주제 관련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답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다음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